자,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대한민국 이혼제도가 경제적으로는 무조건 여자한테 유리한 제도임은 맞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예, 유리한 제도 맞습니다.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진 거 없어도 결혼하려고 하는, 특히 가진 거 없을수록 이 이혼제도가 유리해요. 없는 사람일수록.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나오는 거예요. 여자들이 이거 모르고 나올까? 다 알고 있어요.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.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 제도를 찾자면 바로 이 이혼 제도예요. 이혼 제도.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한민국 이혼은 결혼시장에서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무조건 손해고 안 가지고 온 사람이 이득이에요. 그러면 결혼시장에서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며 안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굴까? 일단 적게 가지고 오거나 안 가지고 온 사람은 여자고요. 결혼하면서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온 사람은 남자입니다.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댓글로 붕어 형 요즘에 반만 결혼한 사람 많습니다.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습니다. 더군다나 이혼제도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이혼율이 높습니다. 굉장히 높아요. 이제는 결혼식 가도 결혼 주례하시는 분이 건물이 파뿌리가 되도록 100년 해로 평생을 같이 하면 이런 멘트를 안 합니다. 왜냐? 요즘에 워낙에 깨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물론 결혼해서 뭐 가정을 이루고 오래 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. 뭐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, 이혼을 결정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결혼했을까? 아니잖아요. 어떻게든 참고 좋은 가정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. 이게 참 결혼이 힘든 게 그런 거잖아. 내가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안 도와주면, 상대방이 안 맞으면 답이 없어 이게. 그래서 이제 이혼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살아봐야 의미가 없으니까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혼제도가 사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한 게 많아요. 여러 가지로. 여자들도 알고 있어요. 자신들이 이혼제도가 유리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. 특히나 결혼시장이 가지고 온 게 없는 사람일수록. 여자들은 그런 마인드야. 내가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내가 결혼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혹시나 안 맞아도 내가 한몫 챙겨올 수 있다.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. 이거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.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.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자꾸 돈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겠다 나오는 거 아니야. 왜 여자분들이 결혼 문화에 대해 아직도 관대한 사람들이 많아요.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남자가 돈이 많으면 결혼할 수 있다. 남자는 당연히 돈이 많아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.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가진 거 없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해요. 결혼을 해도 가진 거 있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설령 깨져도 저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있기 때문에 설령 뭐 떼어준다 해도 그렇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반만 결혼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반만 결혼해서 이제 살고 나서 안 맞았을 경우에 그럼 이혼할 거 아닙니까? 이혼했을 경우에 얘도 반 얘도 반이니까 설령 뭐 분할해도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. 이게 비슷한 사람끼리 하면 여러가지 다 틀 일이 없어. 특히나 뭐 재산분할도 그렇지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양육권이에요. 자녀 양육권.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권은 웬만하면 엄마한테 갑니다. 웬만하면.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엄마가 유체 배우자라도 엄마한테 가요. 엄마한테. 그 제 방송에 뭔가 좀 황당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다. 제 방송을 자주 오신 분인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혼했습니다. 남자분인데 그 여자분하고 결혼했어요. 속도 위반에 결혼했어요. 근데 여자가 이제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했는데 그럼 어떤 걸 유책을 했냐? 잘못한 거죠, 유책이라는 거는. 여자가 남편이 이제 일하러 갔을 때 그 보도방이라고 하죠. 노로방 보호미를 일을 하다가 걸렸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여자가 원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야.
그러니까 남자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한 거예요. 그 일을 하다가 걸린 거야. 애초에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. 사실 남자도 잘못하긴 했어. 그런 여자인지 이제 모르고 만났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그 자녀가 있었거든요. 자녀를 남자가 데려오려고 했는데 못 데려왔어요. 그분이 대법원까지 갔어요. 대법원까지. 일반 사람이 그 최종심 3심 대법원까지 간다는 거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. 엄청난 돈과 시간. 그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변호사 이제 수임료하고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해가지고 한 6천만 원 들었다고 했어요. 그래도 양육권을 못 가져왔어요. 만약 여자가 뭐 정상적인 사람이 뭐 키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닌데도 양육권을 못 가져와요.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, 여러분? 웬만하면 여자 쪽에서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여자가 상태가 안 좋은데 무조건 엄마한테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. 엄마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건데 자녀가 엄마한테 간다. 그럼 그 엄마한테 자녀가 뭘 배울까요? 이런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. 근데 이런 것은 안 고쳐요. 우리나라 이혼 법률이 좀 문제가 많은 게 아주 쌍팔년도 법률을 가지고 그 판결을 합니다. 옥탕이도 아시겠지만 이런 법정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지식합니다. 예. 고지식하다는 거 뭐냐 하면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바꾸는 거 싫어해요. 그분들은 굉장히 틀 안에서 벗어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들 쌍팔년도 법을 이제 수정을 하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자신들은 또 바꾸면 골치 아프니까 안 바꾸려고 그래요. 이런 법 쪽에 굉장히 꼰대분들, 사회성이 떨어지는 분들, 그리고 융통성 없는 분들 많아요. 그래서 아직도 이게 개정이 안 돼 쌍팔년도 법 가지고 그 이혼법을 다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혼제도 만들어 놓고 누가 결혼하겠습니까? 누가? 특히 남자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요. 누가 결혼할까? 여러 가지 남자 입장에서 불리한 게 많은데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래서 반반 결혼해야 한다니까요. 남성들도 좀 따지고 하자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좀 반반 결혼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. 반반 결혼. 남자들도 지금 반반 결혼 하려고 가고 있어. 차라리 반반 결혼하면 덜 억울합니다. 왜냐, 어차피 여자 쪽에서 비슷하게 가져왔으니까 설령 이제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한다고 해도 뭐 재산 분할 했을 경우에 비슷하게 가져왔으니까 비슷하게 떼어줘도 상관없잖아. 그리고 반반 결혼했을 경우에는 이혼해도 자녀가 엄마한테 가서 괜찮아요. 왜냐하면 반반 결혼한다는 게 뭐냐면 여자가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. 여자가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벌이가 된다는 거잖아요. 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제 돌싱이 되잖아요. 보통 돌싱난 돌싱녀가 되는데 보통 이제 엄마한테 이제 자녀가 가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. 뭐냐면 대다수의 돌싱분들은 사실 기질적으로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. 열악해요. 왜 그런가 하면 뭐 직장을 다니는 중에 뭐 이혼했다. 자녀가 엄마한테 갔다. 그러면 좀 다행히 있을 수 있어요. 물론 그렇게 해도 자녀가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 돈 버니까 좀 소외감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름 견제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양육비 들어오고 하면 생활이 가능합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업주부 상태에서 돌싱이 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옥타님 그렇죠? 구미 많이 있죠.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. 이게 마땅히 없어요. 소위 말하는 경단녀로 가죠. 전업주부 있다가 이혼하고 나서 돌싱이 되고 나서 자녀가 엄마한테 가요. 그럼 여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막상 일할 게 많지가 않아요. 그러면 굉장히 바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자녀한테 소홀하게 돼. 그리고 남자가 주는 양육비가 있는데 사실 양육비가 뭐 자녀를 키워본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.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. 양육비 가지고 생활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이제 뭐 재산 분할해도 남자가 엄청 부자가 아닌 이상은 엄청나게 많이 못 떼어냅니다.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직구하면 끝이에요. 보통은 살 보금자리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?
동혼잔이 만연하고 나면 끝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돈 벌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돈을 버는 게 힘들어. 밖에 나가서. 그럼 애한테 소홀하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자식하고 엄마하고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요즘에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요. 제가 보니까 이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앞가림 못하면서 그 이제 자기가 삶이 힘들어 좀 우울해지니까 그분을 자녀한테 풀어요. 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는 사례가 좀 뉴스로 간간히 등장합니다. 보셨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로 뭐 애한테 뭐라 한대요. 뭐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해가지고 술 먹고 이제 애한테 이제 때린다거나 밥 굶긴다거나 아니면 크고 나니까 아빠 닮았다고 때린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대죄로 이제 경찰에 잡혀간 사례가 좀 늘고 있습니다. 물론 잘 키우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.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.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쪽에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잘 키울 수 있는 집안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. 잘 키울 수 있는 집안. 여자가 잘 키울 수 있는 집안이면 가는 게 맞아요. 근데 여자 쪽에서 잘 키울 수 있는 집안이 아니다. 그러면 남자 쪽이 보는 게 맞습니다. 자녀의 행복을 생각한다면. 아무리 엄마가 신경 쓴다고 해도 돈 쪽으로 굉장히 좀 부족하면 자녀한테 신경 못 씁니다. 이게 돈 가지고 싸워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이혼법률은 좀 문제가 많고 앞으로 우리나라 이혼율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는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남자분들 중에 대한민국 이혼 법률 때문에 결혼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굉장히 부조리가 심하니까.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혼 법률이 어떻게 보면 저출산, 혼인율 감소를 원저하고 있습니다. 이걸 안 바꾸잖아요.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